내 돈 3억을 훔쳐간 20년 지기 친구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건 사업이야 였습니다. 그 한마디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20년의 세월,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기억이 그 차가운 한마디에 그냥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. 솔직히 돈을 잃은 고통보다 더 지독했던 건 사람을 믿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. 내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은 숨을 쉬면서도 죽은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. 그 녀석과 저는 20년 지기였습니다. 그냥 시간이 오래됐다는 말이 아니에요.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. 떡볶이 하나 시켜놓고 밤새 미래를 이야기하던 10대 시절. 서툰 첫 연애에 엉엉 울며 서로 어깨를 빌려주던 20대. 그리고 팍팍한 현실 앞에서 야, 그냥 다 때려치울까? 라며 술잔을 기울이던 30대까지.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 녀석이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.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. 제 부모님은 그 녀석을 거의 아들처럼 여기셨고 명절이면 당연히 저희 집에 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. 제가 결혼할 땐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며 사회까지 봐줬고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땐 저보다 더 기뻐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녀석이었습니다. 제 기쁨은 그 녀석의 기쁨이었고 그 녀석의 슬픔은 제 슬픔이라고 믿었습니다. 적어도 저 혼자만 그렇게 믿었습니다. 서로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건 기본이었고 통장 잔액, 카드값, 서서히 쌓이는 생활의 무게까지 다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. 누군가는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에겐 그게 당연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죠?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이 녀석만큼은 항상 내 편일 거라는 믿음.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. 그 녀석은 저보다 늘 더 대담했습니다. 저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녀석은 항상 한 방을 꿈꿨습니다. 남들처럼 살아서 언제 부자 되냐. 인생 한 번인데 크게 살아야지.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죠.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응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 불안마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. 설마 네가 나한테? 그 아니란 생각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. 모든 건 정말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됐습니다. 어느 날 그 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? 확실한 아이템이 있는데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. 설명은 언제나처럼 거창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20년을 함께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, 그는 약속대로 원금의 50만 원을 얹어 돈을 돌려줬습니다. 거봐, 내 말 맞지? 이제 시작이야. 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안심했고 그를 향한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. 그 후로 몇 번 더 돈을 빌려줬습니다. 300만 원. 액수는 커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쏠쏠한 이자를 챙겨주며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. 저의 의심을 하나씩 지워가기 위한 치밀한 밑밥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. 그 녀석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비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.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어. 그리고 네 인생도 바꿀 기회야.
그는 몇 달 동안 준비한 사업이라며 청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. 해외 독점 유통, 이미 확보된 판매처, 상상 이상의 수익. 그의 눈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. 문제는 돈이었습니다. 총 5억 원이 필요해. 난 2억을 마련했어. 너가 3억만 도와줘. 3억.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말 아끼고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.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.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. 그때 그 녀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야, 나 못 믿어? 우리가 남이야? 이건 그냥 돈 빌리는 게 아니야. 같이 하는 사업이야. 우리 인생 이제 고생 끝내보자.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모든 적금을 깨고 보험까지 해지해서 3억을 그에게 넘겼습니다.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그 순간 불안했지만 친구의 꿈을 도운다는 이상한 뿌듯함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. 저는 그렇게 완전히 속았습니다.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. 매일같이 진행 상황을 알려왔고 곧 대박이 난다며 희망만 이야기했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. 곧 웃을 날 온다. 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.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.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에는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. 회의 중. 바빠서 미안. 곧 연락할게. 불안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.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살게 됐습니다.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. 잘 되고 있대. 그 거짓말이 저를 더 갉아먹었습니다. 그리고 약속했던 6개월째 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. 전화를 수십 통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.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저는 그가 산다는 오피스텔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. 몇 시간 후 그 녀석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멀끔하게 등장했습니다. 저를 보고도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. 너, 뭐야? 왜 연락을 안 받아? 오늘 약속한 날이잖아.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. 아, 그거 사업이 좀 꼬였어. 기다려봐. 그 순간 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. 기다리라고? 그게 할 말이야? 그게 내 돈이야. 내 전 재산이라고. 그러자 그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.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. 야, 시끄럽고 이건 사업이야. 순간 제가 뭘 들은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. 뭐라고? 제가 다시 묻자 그는 벌레 보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. 빌려준 놈이나 투자한 놈이나 사업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. 그걸 왜 나한테 따져? 이건 우정놀이가 아니라 비즈니스야. 몰랐어?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눈앞이 그냥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.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. 20년의 시간, 수많은 기억들, 서로를 형제처럼 믿었던 그날들, 그 모든 게 사업이라는 단어 하나에 짓밟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. 저는 그 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? 그러자 그는 저를 거칠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. 법대로 해. 난 줄 돈 없어. 그리고 차갑게 뒤돌아 들어가 버렸습니다. 오피스텔 문이 닫히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. 돈 3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. 제 인생 절반이 그 자리에서 함께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. 제가 믿었던 세상, 제가 믿었던 사람, 제가 믿었던 시간들, 그 모든 게 그날 끝났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삶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.
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배신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. 내 인생 일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속일 생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제 정신이 버텨주질 못했습니다. 밤마다 그 녀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. 이건 사업이야. 이건 사업이야. 그 소리는 환청처럼 제 머릿속을 찢어놓았습니다.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. 우울감, 무기력,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들. 아침이 와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. 눈을 뜨는 순간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. 내가 왜 그랬을까?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. 이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때려댔습니다. 돈을 잃은 것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.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.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그저 도망치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. 누군가 조금만 친절해도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. 이 사람, 뭘 노리는 거지? 오랜 친구들의 연락도 하나둘씩 피하게 됐습니다. 전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. 20년 친구도 저렇게 변했는데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과연 남아있긴 한 걸까? 그 절망감이 저를 혼자로 만들었습니다. 법적인 절차도 밟아봤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은 또 다른 상처일 뿐이었습니다.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고 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. 증거가 부족합니다. 저의 무너진 신뢰, 산산조각 난 삶. 그런 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. 그저 사기 피해자라는 차가운 이름만 남았을 뿐입니다.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 흉터는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겠죠?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?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내셨나요?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 이야기가 저에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. 저는 3억이라는 돈과 함께 20년의 시간과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잃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돈은 다시 벌면 되지. 하지만 전 압니다. 돈보다 더 되찾기 어려운 건 사람을 다시 믿는 그 마음이라는 걸요. 제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게 단 하나 있습니다.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과 우정을 섞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.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시간, 여러분의 사람, 여러분의 인생, 그 소중한 것들만은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.